자,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허재영 기자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예. 제가 뭐 소송을 건 건 아니고요. 강희철 씨가 일방적으로 걸어왔던 소송이었어요. 제가 과거 2019년에 이 법조 기자들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왜 한겨레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상한 보도를 할까? 다들 이상했잖아요. 의아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내부 폭로를 했죠. 그 당시에. 예. 왜 한겨레 법조팀마저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전 한겨레 법조팀 기자 허재현이 밝힌다 하면서 제가 페북에 글을 썼어요. 핵심은 그거였죠. 한겨레 기자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검찰을 감시하겠다라는 순수한 사명감이요. 근데 저도 막상 거기서 있어 보니까 검찰을 내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설정해둔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만 감시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검찰의 그물망에 낚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 간다. 그게 한겨레 법조팀이다. 근데 그 중심에 강희철이 있었더라. 강희철 씨가 한겨레 법조팀의 굉장히 오래된 선임 기자인데 거의 10수년을 한겨레 법조팀의 상징적인 인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후배들도 다 강희철 기자를 존경한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법조팀 내부의 이너서클이 만들어져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조차 우려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채찍질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근데 강희철 씨가 이제 그걸 갖고 저를 고소했었어요. 어떻게 나를 괴물 법조기자라고 하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괴물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괴물 법조 기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맥락 없이 괴물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조팀에 있었던 기자잖아요. 제가 없는 사실을 허위 사실을 가지고 뇌피셜로 푼 것도 아니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거 조사받으러 간 순간에 경찰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허재현 씨가 이렇게 쭉 써온 그간의 글들을 쭉 보니까 원래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글들을 평소 많이 써오셨더라.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갖고 썼다고 생각이 안 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사실은 검찰이 지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냥 회사 선후배 관계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적당히 허재현 기자가 사과 좀 하고 괴물이란 표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끝내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나 사과하겠다. 왜냐면 나는 이 법조팀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밝힐 생각이었을 뿐이지 누구 한 명에게 상처 줄 생각을 갖고 이걸 쓴 게 아니다. 근데 이 괴물이란 표현이 그렇게 거슬리고 힘들었다면 당연히 사과할 수 있다. 내 글에 본의만 왜곡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건 인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글을 쓴 이유가 여기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경찰이 묻는데 이 글을 쓴 이유가 혹시 강희철 씨가 한겨레 편집국장이 되려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쓴 것은 정말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수사관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한겨레를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 기자인데 제가 한겨레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집국장을 누구를 뽑건 간에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감정이 좋겠습니까? 관심도 없다. 누가 되거나 말거나. 아니 상상도 적당히 하셔야지.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조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막 항의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강희철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돌아가서 한번 물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아니, 뭐야? 잠깐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그래서 고소했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편집국장이 돼야 되는데, 허재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혹여라도 편집국장 선거에서 탈락할까봐 그래서 지금 날 고소했다라는 거야? 속내는 그거였던 거야?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내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 이후에.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유력한 편집국장 후보였더라고. 김현대 사장이 이제 교체되고 나서 이제 사장이 편집국장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편집국장이 이제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데 실제로 김현대 사장이 강희철 씨를 신뢰를 해가지고 편집국장으로 지명을 유력하게 하려고 했대요. 몰랐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재현이라는 후배가 저지르고 간 사고는 참 원망스럽고 밉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한겨레 선배들, 대부분의 한겨레 후배들은 저한테 뒤로 연락 주면서 어떻게든 용기를 갖고 살게끔 용돈도 던져주고 가고 후원금도 막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넣고 그냥 막 계좌로 막 싸줘요.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라고. 그런 선배들 덕에 제가 한 1년을 버텼던 거예요. 일도 안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금으로 버티는 거고, 그때 한겨레 그만두고 나서 1년간은 정말 너무 막막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선배들이 그 모아준 돈으로 살았다고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런 선후배들 덕에 제가 인간적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가 편집국장 되고 싶어가지고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강희철 씨가 쓴 고소장을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 마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허재현 기자는 마약 투약을 해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해악적인 사람인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걸 넘어서서 또 누군가의 개인을 명예훼손하고 인터넷상의 여론을 혼탁하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직접 고소장을 썼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정말 누가 괴물이야? 허재현이 괴물이야? 강희철이 괴물이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여러분.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 한겨레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아야 되겠다. 뭐냐? 강희철이 더 한겨레의 창간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자인지, 한겨레 바깥에 튕겨나오긴 했지만 허재현이 더 한겨레의 창간 정신을 더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기자인지, 한겨레 독자들에게 사후 한 번 더 평가받아야 되겠구나. 나 이대로는 분해서 못 견디겠다. 예. 제가 굉장히 큰 실수한 건 맞죠. 2018년도 당시에. 그죠? 인정합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평생 반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무와 연관된 기자로서의 중범죄를 저지른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분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강희철 씨, 예, 우리 평가 받읍시다. 예, 누가 더 한겨레 창간 정신, 한겨레 창간 정신이 뭐예요? 민족, 민주주의, 통일, 예? 누가 더 한겨레 창간 정신을 열심히 실천하는 기자인지 우리 독자들한테 평가 받읍시다. 강희철 씨, 진검승부합시다. 난 이제 당신을 선배라고 부를 용의가 없어요. 예. 당신은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어떻게 선배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강희철 씨,
누가 더 참기자인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춥고 좀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저는 뜻있는 기자들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요. 당신보다 훨씬. 난 이번 주에도 좋은 기사 많이 쓸 거예요. 누가 더 한겨레 기자스러운지 봅시다. 제가 한겨레를 나왔지만 그렇다고 한겨레 출신 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강희철 씨보다 제가 훨씬 더 주목받는 기사도 많이 쓰고 상도 더 많이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강희철 씨가 저를 비록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받고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한테 약속드린다는 거, 네. 저는 한겨레 창간 정신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강희철 기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자로 꼭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경민 신규 회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잘 녹화해서 제가 잘 올려놓을게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편집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